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양유리. 1년 전 남편은 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시부모님과 5살 된 딸아이와 넷이서 살고 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시부모님은 나와 딸아이를 가족으로 아껴주셨고 나만 좋으면 계속 같이 살자고 하셨다. 그 말씀은 어린 딸아이를 남겨놓고 남편이 떠나버린 슬픔과 두려움으로 의지할 곳 없던 나에게 크나큰 버팀목이 되었다.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나는 파트 근무를 시작했고 딸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다. 딸바보였던 남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남편의 빈자리를 혼자서 메꾸는 일은 너무 버거운 숙제였다. 가끔씩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혼자서 속 끓이면 못 써. 우리가 있잖아. 라고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셨다. 그 덕분에 나는 몸과 마음을 겨우 추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시댁에 오지도 않았던 시누이가 갑자기 와서는 대뜸 자기들도 여기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 2살 된 아들까지 갑자기 식구가 불어났고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원래부터 사리 분별력이 없었던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시부모님한테 큰돈을 빌려간 뒤로 행방이 묘연했다.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누이였다. 심지어 남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절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는지 저희가 의심스러웠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시누이가 집으로 들어오고 며칠 후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 몫으로 된 유산은요? 라며 뜬금없이 따졌다. 웬 갑툭튀? 유산이라뇨? 라고 되묻자 웬 시침이? 오빠 유산이요. 설마 혼자서 꿀꺽하려는 건 아니죠? 라며 따지는 듯한 말투로 나왔고 나는 얼떨결에 자다가 봉창도 아니고 무슨 유산은 유언에 따라서 상속 절차 다 끝났고요. 아가씨 몫은 없었어요. 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시누이는 개 어이없네. 나랑 우리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왜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유산 없다고 하면 다야? 라면서 거의 협박조로 유산을 내놓으라고 발광을 했다. 결국 혼자서 감당이 안 된 나는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시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시면서 내 자식이지만 어디서 저런 게 나왔는지 라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셨다. 시부모님은 시누이에게 당장 나가라고 호령을 하셨지만 내가 왜 나가? 이제 이 집 자식은 나 하나야.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나왔는데 시부모님께 자기를 나쁘게 말했다며 나한테 보복성 화풀이에 괴롭힘까지 시작했다. 하루는 빨래를 걷고 있는데 내 옷만 감쪽같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시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상하다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집 밖에서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다.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자 빨랫줄에 널어놓았던 내 옷들이 들어있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힘없이 서 있었는데 시누이가 등 뒤에서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 라면서 비웃었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옷들도 전부 오빠 유산으로 산 거 아님? 오빠 돈 혼자서 쓰는 게 열받아서 버렸다 왜? 라면서 나를 노려봤다. 시누이의 막대먹은 태도에 열이 받은 나는 앞으로는 삼가야 될 거예요 라고 내 딴에는 경고를 했지만 시누이는 무시하고 가버렸다. 다시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만든 저녁을 다 같이 먹고 있었는데 내 그릇에만 고춧가루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이가 없어서 시누이를 쳐다보자 실실 웃으면서 내 약을 올렸다. 유치하게 계속 이럴 거예요? 그만하죠! 라고 하자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가 자기 그릇하고 내 그릇을 바꾸더니 시누이한테 너 털 떨어지게 계속 이럴래? 애 엄마식이나 돼서 언제 철날래? 그러자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고성을 질렀다. 오빠도 없는데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계속 얹혀 사는 건데 오빠한테 받은 돈 토해내고 애 데리고 당장 나가란 말이야. 시누이가 악을 쓰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셨고 시누이를 향해 당장 나가야 될 사람은 너야! 라고 고함을 치셨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 나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달려갔고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시아버지는 긴급수술을 받게 되셨고
우리는 병원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수술이 장시간이 될 것 같다며 나는 딸아이도 있고 하니 먼저 집에 가라고 하셔서 시어머니만 남고 나는 집으로 왔다. 집에 오자 시누이 식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밤늦은 시간에 온 식구가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무리 사리 분별력이 없다곤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놀러 갔을 리는 없고 혹시 병원에 갔나 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시누이 가족은 오지 않았다고 하셨다. 다음날 아침 딸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시아버지는 수술 후 깨어나셨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 말에 겨우 안심했다. 시어머니가 집에 가서 짐을 챙겨오겠다고 하셔서 병실엔 내가 남아있기로 했다. 얼마 후 집에 가신다고 했던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서랍 속에 넣어뒀던 돈이 없어졌어! 라고 소리치셨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시아버지가 서랍 속에 비상금으로 넣어뒀던 돈 300만 원이 몽땅 없어졌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범인은 시누이란 걸 느낌적으로 알았다. 반복해서 전화를 걸자 시누이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고 다짜고짜 나 이제 그 집에 갈 일 없어 라고 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아빠 장례식은 언제 끝나? 장례식 끝나면 유산은 내 통장으로 입금 부탁해 라고 인면수심, 망언을 넘어선 패륜적인 발언에 분노한 나는 아버님 수술 대성공했어.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자유지만 훔쳐간 돈은 돌려놔. 그러자 시누이는 안 죽었어? 라면서 계속해서 패륜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더니 유산 입금 안 되면 다시 집에 가야지 뭐. 그런데 그 돈은 어쩌지? 지금 우리 여행 가려는 중인데 며칠 바람 좀 쐬고 집에 간다고 엄마한테 전해줘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그 말을 시어머니한테 전했더니 알듯말듯한 표정으로 할 수 없지. 나한테도 생각이 있다 라고 하셨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드디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시아버지한테 시누이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내가 왔구먼. 그 작전 당장 실천해 라고 하셨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집으로 가셔서 황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하셨다. 영문도 몰랐지만 일단 시어머니를 도와 같이 짐을 꾸렸다. 시어머니는 이 집 내놓기로 했다 라고 하셨다. 원래 시부모님은 시누이한테 이 집을 주고 이사를 갈 생각이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시누이의 패륜적인 행동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게 되자 집을 팔기로 마음을 바꿨고 이사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시부모님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나와 남편을 위해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리모델링하고 계셨었는데 그 집으로 우리 넷이서 이사를 하기로 했다. 이미 리모델링이 끝난 뒤여서 이사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 일주일 후 여행에서 돌아온 시누이한테 연락이 왔다. 뭐야? 집을 왜 내놨어? 난 어쩌란 건데? 멘붕이 온 시누이한테 우린 이미 이사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알아서 정해요 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다. 그러자 시누이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당장 말해! 라고 발광을 하길래 전화번호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끊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시부모님과 나는 동시에 시누이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완벽하게 손절했다. 시누이는 원래부터 성격에 문제가 많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한 번도 같이 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할 거고 찾아올 걱정도 없다고 하셨다. 그 후 당연히 시누이는 갈 곳이 없어졌다. 훔쳐갔던 돈은 여행 중에 다 써버렸고 시아버지 유산만 생각하고 열심히 카드를 긁어댔고 그 결과 남은 건 빚밖에 없었다. 그러자 시누이 남편은 시누이를 버렸고 아이하고 둘만 남게 됐지만 달리 기댈 곳도 없이 빚에 쫓기면서 허름한 아파트에서 힘들게 사는 처지가 됐다. 사는 게 퍽퍽하다 보니 시누이는 틈만 나면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시누이가 여기로 찾아온다고 해도 당장 쫓아보낼 생각인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우리는 예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고 있다. 시아버지도 무사히 퇴원하셨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날씨가 좋을 때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앞으로도 시부모님과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